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이 남북 간의 인적 교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려오고 또 북측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난번에 올라갔던 우리 대표단이 내려오고 북측이 또 남측을 방문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그 선발대를 보니까 그 윤용복 북한 체육성 부국장이 단장인 것 같던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사람 북한에 많지 않은 그 국제통, 체육계에서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 개최하는데 공동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실무 대표로 우리와 접촉해서 이제 남북회담에 데뷔했고. 또 2014년에는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선발대 대표로 왔던 사람이고, 이를테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바로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베이징에 공동 입장하고 요번처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냐? 우리 기자가 물어보니까 남한이 14선언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겐 좀 익숙한 체육계 인사하고요. 당성도 이게 뛰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도 했고, 그 다음에 당세포에서 비서를 맡고 있어가지고 체육성 대표로 당세포대에서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충성심이 뛰어난 데다가 국제통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 그 선발대가 주로 이제 오늘 하는 게 북한 선수들이 뛸 곳을 미리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릉 쪽에 집중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일은 평창, 모레는 서울. 이렇게 이제 3일간 나눠서 지금 이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인제 쪽으로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인제 이제 숙소. 숙소가 인제 쪽에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티디움이라고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숙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 우리 시설이 뭐가 있냐면 지금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할 수 있는 그 경기장들이 강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서 그러한 그 시설들을 확인하는, 북측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예선전을 통과한 종목이 피겨 스케이팅 페어입니다. 염대호 김주식조인데 물론 이제 처음에 자신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북측이 참가를 나중에 결정하면서 일본 선수들은 덤으로 지금 염대호 김주식조가 출전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일본 선수들은 자기들이 그 아래인데 이미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선수들도 같이 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주 굉장히 운이 좋은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염대호 김주식조가 뛰는 게 이제 강릉에서의 그 아레나입니다. 스포츠 아레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측의 그 선수들이 예선을 통과한 종목이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그 경기장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 피겨 말고도 몇 가지 종목이 좀 더 있죠? 그렇죠. 알파인 스키라든지 그 다음에 쇼트트랙, 또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그 크로스 컨트리 그 네 종목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에서 5종목인데 사실은 그 염대옥 그 조는 선발권 따놓고도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조는 북한의 협상력으로 그 얻어낸 공짜로 나오는 그런 조들이 있어서 22명입니다. 총. 그 선수들이 갑자기 금메달을 딸 가능성은 많지는 않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지금 북측의 이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2번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하나도 없어요. 알베르비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또 한 군데 두 경기 메달 딴 게 2개밖에 그렇습니다. 없군요. 그때 이제 메달 딴 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하나 땄고 그다음에 릴리 암메르하고 알베르비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땄는데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력은 수준차는 있지만 이번에 이제 남북이 같이 올림픽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IOC가 많은 부분 양보를 해준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우리 이제 남측 선수단과 이제 같이 훈련을 오늘 하기 위해서 이 선수단은 바로 이제 지금 충북 진천에 가서 바로 훈련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표정들이 좀 밝은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다 뛰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굉장히 이제 혜택을 준 거예요. 흥행을 위하고 또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IOC가 특별 배려를 해서 엔트리가 23명인데 12명을 늘려줘가지고 12명이 이제 북한 선수들인 거죠. 우리 예. 선수 23. 예. 그래서 35명이 엔트리지만 그 경기마다 뛸 수 있는 인원은 22명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35에서 13명은 못 뛰는 거고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명을 매 경기당 내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늦었죠. 단일팀 구성하려면 한 6개월 전에는 적어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나마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빨리 좀 보내줘서 경기에 차질 없게 하자. 우리가 공동으로 뭐 메달을 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빨리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예. 캐나다의 그 머리 감독이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5명을 이제 추려서 예. 해놓고 그다음에 경기당 이제 3명 정도를 북한 선수를 내보내는데 조직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또 이 선수들이 처음 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왔었죠? 우리와 시합을 해서 3대0으로 졌어요. 예. 우리가 이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 수 위가 됐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를 좀 선발한다면 조금 전력 보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첫 경기하는 스위스가 이게 한국에 왜 이렇게 혜택을 주냐 막 항의할 정도니까. 북한 선수가 합쳐져서 우리 실력이 더 떨어지면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경기력 자체는 큰 지장은 없겠는데 이 선수들의 팀워크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아주 맹렬히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선수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표정도 밝고 네. 그래서 다른 북한 선수단과 달리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좀 다르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네. 고위층 자녀만 하기 때문에 쉽게 네. 말해서 뭐 있는 집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 뭐 아이스하키가 주로 이제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이 네.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질문은 잠시 뒤에 하고요. 지금 관련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어제 그 조카 이동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오늘 다스의 사무실 그리고 다스의 강모 사장 등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스의 현 사장의 자택 그리고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영 부사장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다스의 현 사장, 이미 경주에 있는 다스 사무실 같은 곳은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사장의 자택과 관계사 등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뭐 끝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끝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련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체육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체육, 특히 이 전 주민들의 체육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엘리트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엘리트 체육을 융성하고 또 이렇게 양성하지만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또 추운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계 종목을 하는 데는 유리한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뭐 대동강 이런 건 뭐 겨울에 다 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변은 확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들의 그 기술적 수준이나 또는 엘리트 체육 이 과정 자체가 우리처럼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출신 성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북한의 그 체육 활동 속에서 아마 그 학생들 중에서 그 좀 더 훌륭한 그런 자질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또 육성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아주 부잣집 또는
권력자의 자녀들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 우리 선수들과 이제 왜냐면은 그때는 경기만 하고 갔지 서로 뭐 말을 섞는다든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일 팀인데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 선수단의 어떤 사상이 그러니까 그 2014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도 선수 엄윤철이었나요? 그 왜 금메달 땄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달걀로 바위를 깰 수는 없는데 이 달걀에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 그 운동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평소에 교육받지 않고서는 힘든데 지금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어떨까 싶거든요. 북한의 운동 선수들은 다 그게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성옥인가 하는 선수가 있어요. 예. 스페인에서 개최된 세계 선수권 육상대회에서 예.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아하. 근데 이거 올림픽도 아니거든요. 예. 올림픽도 아닌데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저 멀리서 김정일 위원장 동지의 장군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모든 걸 이제 그 김정일에게 돌린 거죠. 영광을. 예. 그 모든 게 그 장군님의 얼굴만 보고 뛰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뒤에 뭐 승용차에다 아파트에다가 뭐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불이 났는데도 자기 자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초상화를 들고 나오면 대대손손 먹고 삽니다. 그 정도의 나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사고 방식은 이건 뭐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인터뷰를 하자고 할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않는 이상 인터뷰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여기는 이제 단일 팀에 있는 여자 하키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터뷰를 하자고 할 겁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그때 이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때 이야기도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제 감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보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단일팀 구성을 합니다만 북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외부에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발언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개인적 성향의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 소식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전문가 오셨으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죠. 북한이 개막 하루 전날 그 열병식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건군절이 바뀐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건군절이 바뀐 게 아니고 정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건군절은 1948년도 2월 8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창군식을 합니다. 그 동영상들을 저는 다 봤는데요. 그때 이제 말을 타고 최용건이 말을 타고 이제 사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 원래 2월 8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78년도에 바뀝니다. 4월 25일로 바뀌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1970년대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구호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회가 항일 유격대, 항일 빨치산 활동의 전통을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창건일이 바뀌어진 4월 25일은 이제 1932년도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이 실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처음 출발한 게 32년도 4월 25일 안도 유격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4월 25일 날 창군이 됐다 그래서 48년 거를 32년도로 앞당긴 겁니다. 앞당기면서 날짜를 바꾼. 그렇습니다. 날짜를 바뀐 게 이번에 다시 정상화된 거다. 4월 25일도 아마 북한이 기념할 겁니다. 하되 어찌됐든 창군 70주년은 2월 8일이다. 2월 8일 원래 맞습니다. 그걸 북한이 그동안 바꾼 건데 이걸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김정은이가 과연 한 3, 4년 전부터 이 2월 8일은 본래 평일인데 이날에 중앙보고대회 같은 걸 이제 크게 했어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평창올림픽이 2월 9일이니까 2월 8일로 복귀한다.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계획을 했어도 한 3, 4년 전부터 한 거죠. 2018년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 날 개막하니까 그때쯤 하는데 무리 없이 하도록 계획을 했더라도 3, 4년 전부터 했던 2월 겁니다. 8일로 예. 바꾸자는 네. 게 어제 바로 오늘 내 어제 얘기는 오늘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쭉 중앙보고대를 이례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있죠. 자기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홀로 서기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이제 독자성 그리고 이게 빨치산 유격대라는 건 항일 유격대인데 이거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 단위로 인민군이 창건된 건 48년 2월 8일이 맞으니까 국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평창 올림픽을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또 이게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 나름대로 열병식이라도 해서 주민들을 당속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예. 만약에 우리를 도발하지 않으려면 내년으로 뭐 내년에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굳이 금년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지금 국내 여론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해봐야 소용없고 남북 관계만 안 좋아지고 지금 잘 가는 이런 분위기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다면은 따져봐야 안 할 거를 굳이 따질 이유가 있을까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전문가시니까 제가 질문 안 해도 질문할 것까지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군의 날 때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방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분명히 이제 퍼레이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열병식을 할 텐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선택의 옵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제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예. 창군 기념일에 늘 그 군사 퍼레이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병식을 매번 했던 건 아닙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2월 8일 바뀌었으니까 처음 바뀌니까 그냥 하시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래도 평창에서 올림픽 여는데 우리 ICBM 그 미군이 보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거의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건 좀 최종적인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을 매번 그 군창건 기념일에 한 건 아니고 예. 1년에 한두 차례 합니다. 어떤 때 하냐면 보통 김일성 주석의 생일, 북한에서 이제 태양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9일이 북한의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국가 수립일이죠. 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당 창건 기념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 생일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워싱턴 네. 특파원이나 특파원들 얘기에 네, 네. 의하면 지금 그쪽이 이미 많은 그 물자가 지금 들어가서 네, 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네.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자 그렇다면 네. 우리는 어찌됐든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그 네, 기간 네. 동안은 안 네. 한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네. 우리는 안 하는데 그쪽에서는 ICBM을 막 보여주고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미국으로 날아간다면 미국은 당연히 불편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 열병식은 좀 미루시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데 10월 2일 날 북한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예. 그런데 북측에서 우리한테 10월 1일 날 행사를 자제해 달라. 그것도 열병식은 도발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북한의 일정에 따라서 가는 거죠. 이번에는 날짜 이렇게 맞은 거죠. 2월 8일 날 우리가 2월 9일 날 개막식인데 2월 8일이 군창건 기념일로 바뀐 거지만,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지만 이날 북한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북측에 당신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북측도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2월 8일이 북한의 예술단이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9일이 개막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 전날 이런 열병식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그런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 좀 약간 요청하는
하는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도 뭐 이렇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정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이 부분은.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한 그 현재 한반도 정세나 또는 평창 올림픽 또 전날 또 북측에서 예술단 공연을 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 북한이 열병식을 좀 당겨서 하거나 며칠 전에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30초 드릴 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설명 더 해주시죠. 저도 좀 유사한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충수거든요. 예술단 보내서 축하 공연하고 이렇게 북한이 세계에서 정상 국가다. 우리가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열병식을 해서 아니다. 우리가 도발하고 공격적인 나라 맞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사실 우리가 따지면 그들은 우리 내정 간섭이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용히 설득해서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 아베 총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거 봐라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넌지시 봐라 지금 당신들은 일종의 매력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스스로 재고해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뭐 기념식은 하되 열병식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설득하는 거지 따지는 식으로 해야 굳이 이럴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